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돼서 2주간 이제 했던 동영상 수업을 1주간 더 이제 연장해서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뭐 좀 빨리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직접 만나서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야만 조금 더 이제 수업의 효과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보여주는 이 동영상을 공부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우리 개학하고 나서 진짜로 이제 학교에서 봤을 때는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수업 자료를 제가 그 사이트에 하나 더 올렸습니다. 두 번째 수업 자료를 올렸는데, 자, 학습 자료 두 번째 자료가 이제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 그 나오는 그 유닛 2인데, 유닛 2에 나오는 게 그 동사의 형태와 관련한 문제를 푸는데 수동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학교 영어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동태잖아요. 이 수동태가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방법에서는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빈칸 속에 동사가 들어가는지 동사 아닌 게 들어가는지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사가 들어간다 라는 결론이 났으면 그 다음부터 이게 동사와 관련해서 이제 따지는 게 뭘 따지는 거냐면 단수형의 동사가 들어가는지 복수형의 동사가 들어가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따지는 게 능동태가 답인지 수동태가 답인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따지는 게 시제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쭉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제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고, 자, 오늘은 이제 능동태, 수동태, 요거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정답 찾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자, 능동태가 답인지, 수동태가 답인지를 고르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문장의 주어하고 동사만 딱 보시면 돼요. 뒤에 건 안 봐도 됩니다. 주어하고 동사만 딱 봤는데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번역이 될 것 같으면 능동태가 답이에요. 이게 능동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동사 당한다, 당하다 내지는 되어지다. 대충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번역으로 문제를 푸세요. 자,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주어 지감을 한다라고 되면 능동태가 답이야. 근데 주어가 뭐 되어진다 라고 번역이 되면 일단 수동태가 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 번역까지는 다 했는데 모양새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뭐가 수동태고 뭐가 능동태인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능동태라고 하는 거는 그가 bought, 샀어요. 드레스를 한 벌 샀어. 자, 이게 주어, 동사, 명사 아주 기본적인 어순이죠. 요 형태를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인 문장 형태입니다. 요거를 능동태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모양새가 수동태는 비동사 am, is잖아요. 자, am, is에다가 그 다음에 was나 were도 있습니다. 과거형 시제. 자, 요거 다음에 pp라고 하는 게 와야 돼요. 동사 뒤에 ed이 붙은 거. 요 형태가 들어가야만이 수동태가 완성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동사하고 pp하고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모양새를 잡아줄 때는 비동사하고 pp가 같이 있어야 돼요. pp만 있으면 안 돼. pp만 있는 건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문에서는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자, 이제 이런 예문들을 봅시다. The item이에요. 배송된 물건이에요. The item was damaged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걸 잡아내려고 그러면 요 단어가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damage라는 단어가 이게 동사로 쓰이면 손상을 입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문제가 어때요? 주어하고 동사만 봤을 때 주어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어떻게 손상을 입혀? 물건은 손상되어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되어지다라고 번역됐으니까 수동태구나. 수동태니까 비동사도 있어야 되고
PP도 있어야 되는구나. 두 가지가 같이 연결돼야 되는구나. 요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by 플러스 뭐 행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주어하고 동사만 딱 놓고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능동태, 수동태를 가지는 건데 수업 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주어 지가 한다. 주어가 당한다. 요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지가 하면 능동태, 당하면 수동태인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수동태는 반드시 비동사하고 PP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We have developed예요. 우리가 개발했어요. A new product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했어. 자, 이 문장을 놓고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동사가 have developed가 동사예요. have 플러스 pp입니다. 요거 pp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태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이제 묻는 문제가 됐어. 그러면 have developed는 당연히 능동태겠죠. 수동태가 아니란 말이야. 왜? 수동태는 be도 있고 pp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pp만 있어. be가 없습니다. 그러면 능동태인 거예요.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자, 반면에 자, 신제품이 주어로 나와서 신제품은 지가 개발할 리가 없죠. 개발되어지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 단복수까지 맞추는 거 has로 바꿉니다. has been developed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게 수동태구나 하는 걸 봐란 말이에요. 자, 왜? 앞에 위에 거는 have 다음에 pp, have 플러스 pp였다. pp만 들어갔어요. 밑에 거는 has 다음에 be 났잖아요. be인이라고 할 때 be가 들어갔잖아요. be 플러스, 여기 be 플러스 pp가 같이 나온 거야. 요거는 수동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시제하고 수동태 모양새하고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 번역이 신제품은 개발되어졌다가 되겠죠. 왜? 신제품 G는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개발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개발하는 거니까. 능동태. 아, 신제품은 개발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쉬워요. 되게 어렵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볼 만한 파트가 이쪽 부분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만 잡아내시면 된단 말이에요.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자, 요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어려운 내용이 자, 요거를 공부할 때 자, 동사라고 하는 게 꽤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문장이 다 수동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문장도 있습니다. 자, 그 안 되는 문장이 뭐냐면 자, 요런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문장이 끝나거나 아니면 부사가 나오는 거. 자, 요런 거는 이제 예문이 어떤 게 있냐면 an accident예요. 사고가 occurred. 일어났단 말이에요. 발생했습니다. 언제? 어젯밤에. 이게 부사입니다. last night이 부사예요. 자, 요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주어 동사 다음에 바로 뒤에 전치사가 따라붙는 경우예요. 뒤에 명사 나오는 구조. 자, 요런 식의 구조가 또 되는 문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문장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He listened to music. 자, 그는 음악을 들었다 라고 할 때 listen 다음에 전치사 to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 쓰고 형용사가 나오는 구조예요. 여기 이형식 문장이죠, 그죠? 자, 예시문은 비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쓰고 형용사 쓰는 구조도 예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예가 remain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들은 remained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상태를 유지했었냐면 seated예요. 자리에 앉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자, remain 다음에 형용사 나온 구조입니다. pp도 형용사의 일종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요 세 가지 동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 소위 주어 동사 뒤에 원래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안 나왔잖아요, 전부 다.
공통점입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안 나오는 걸 자동사라고 해요. 근데 이 자동사들은 문장의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그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택배 기사가 물건을 부쉈어요. 물건을 파손시켰어. 그건 능동태입니다. 근데 택배 기사 주어, 파손시키다 동사, 물건이 마지막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건이라는 단어,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문장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물건이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수동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건데, 근데 이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 뒤에 명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 문장에서 주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쉬운 문제는 이거 잘 안 나와요.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물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장들은 어떻게 보냐면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제 어떤 형태가 따라 붙든지 간에 여러 가지 형태가 따라 붙는데, 요거는 수동태를 바꿀 때 항상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명사가 나왔어. 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사가 is 플러스 pp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뀔 거고, 요거는 무시합니다. by 플러스 주어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주어 is pp를 쓰고 나서 원래 문장에 요거 뒤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붙이세요. 똑같이 내려와야 돼요. 자, 요거만 이제 연습하시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예가 있냐면 The company입니다. 회사가 will provide입니다. 제공해 줄 겁니다. 제공하는데 뭐를 제공할 거냐면, 누구한테 제공할 거냐면 우리에게 자, 전치사 with 나옵니다. with computers, 컴퓨터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수동태로 바꾼다라고 하면 동사 뒤에 있는 거예요. 동사 뒤에 있는 첫 번째 명사가 주어로 내려와야 돼요. 뒤에 있는 명사가 나오면 안 돼요. us를 주어로 삼으세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더라도 회사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우리는 제공받는다가 되는 거야. 아, 제공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위로 바뀝니다. 요거를 will be provided, be하고 pp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이거 주어는 무시합니다. We will be provided 다음에 남아있는 거 with 플러스 명사 남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다 붙이세요. with computer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will be provided, 제공받을 것입니다. 뭐를? 컴퓨터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원리만 잘 따라가시면 돼요. 자, 예문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요거 지울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차피 수동태를 안 쓰는 단어니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이, 자, 요런 문장을 또 봅시다. 그가 나를, 자, 이게 이제 make라는 요 동사는 원래 첫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make, find, live, keep 뒤에 명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쓰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로 바꿉니다. 요게 주어로 와야 돼요. 자, I로 바뀝니다. I, 자, made가 be 플러스 pp니까 was made로 바뀐 거예요. 수동태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만들어졌어. 남아있는 거 그대로 내려붙이세요. I was made happy. 나는 행복해졌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문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그들이 allowed, 허락을 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허락했냐면 to finish the project입니다. 내가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allow A to do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allow A to do라고 하는 건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동사 뒤에 있는 이게 주어가 돼야 돼. 아, I로 바뀌는구나. allowed가 be 플러스 pp로 바꾸겠죠. was allowed.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그대로 갖다 붙이라 그랬잖아요. to finish the project를 그대로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나는 허락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도록? 프로젝트를 끝내도록 허락되어진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만 딱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게 수동태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뤘던 이 수동태와 관련된 이런 포인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켜 나가느냐가 이제 남은 관건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켜 나가실 때는 항상 뭘 봐야 돼? 무조건 뒤에 것까지 알면 좋겠죠. 근데 뒤에 것까지가 외우는 게 힘들면 일단 주어하고 동사만 먼저 잡으세요. 주어 지가 한다라고 하면 능동태, 주어가 당한다라고 되면 수동태겠구나라고 하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예문들이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에 보시면 처음에 나와 있는 전략입니다. 문제풀이 전략이 이제 그 얘기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페이지에 동사 유형별 수동태라고 하는 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는 버리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을 해 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많이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거니까 그걸 한번 잘 연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문제를 이제 풀어볼 겁니다. 자, 문제를 풀 건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의 이쪽입니다. 새 수업 자료의 이쪽을 보시면 프랙티스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실전 문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를 그대로 제가 작업을 해 놓은 건데 그걸 보시면서 능동태, 수동태를 이제 한번 잡아 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자, 미스터 스미스가 나오네요. 그죠? 자, 미스터 스미스. 그 다음에 비동사 was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가로 비워집니다. was 다음에 가로 비워지고 as the employee of the year. as the employee of the year가 나왔네요. 자, 이게 한 단어입니다. the employee of the year라는 말이 한 단어처럼 번역이 되는 거고 thanks to라고 하는 거는 뭐뭐 덕분에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thanks to his dedication to the company. 그의 헌신이죠. to the company.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단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부터 이제 잡아주시면 dedication이라는 이 단어를 외울 때 항상 뒤에 to까지 같이 외우세요. dedication to가 한 단어입니다. 뭐뭐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뭐뭐에 대한 헌신입니다. 회사에 대한 헌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thanks to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덕분에 되게 품사가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치사의 가장 기본 원리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his dedication 명사가 따라 붙은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로는 묶습니다. 여기까지가 뜻이 뭐가 되냐면 회사에 대한 그의 헌신 덕분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mployee of the year는 합쳐서 하나의 명사인데 이게 올해의 직원입니다. 올해의 직원. 그러니까 최우수 영업사원, 최우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s가 나왔으니까 이거 뭐뭐로쓰겠죠. 이거는 뭐뭐로씁니다. 자, 최우수 직원으로서. 자, 다시 갑니다. 회사에 대한 그의 헌신 덕분에 미스터 스미스라는 사람은 최우수 직원으로 땡땡땡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는 방법은 자, 보기를 잘 보세요. A번에 honor가 나왔어요. 자, 이게 원래는 이제 명예라는 뜻의 명사용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보기 B를 보는 순간 honoring이 나왔단 말이에요. ing가 붙었어? 보기 C에 honored가 나왔어요. ed가 붙었어요. 그래서 감이 딱 와야 되죠. ing나 pp라고 하는 겁니다. ing나 pp라고 하는 거는 원래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갖다 붙이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honor라는 단어가 명사로 많이 쓰는 거라 하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honored, honoring이라고 나오는 걸 봐서는 이 honor가 동사로 쓰인 거라 말이에요. 동사로 쓰이면 누구누구에게 명예를 주다입니다. 명예를 주다. 이렇게 번역하는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honored도 나왔습니다. 자, D번에 honored도 나왔단 말이에요. 동사 뒤에 s까지 붙여가지고 3인칭 단수형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뭘 해야 돼? 자, 이 문장, 이게 문장을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우리 했던 겁니다. 이 자리가 동사가 들어갈지 동사 아니게 들어갈지를 먼저 결정하란 말이에요. 이미 was가 동사로 나왔습니다. mis는 무조건 동사예요. 한 문장에 동사 2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는 빼야 돼. 동사를 빼야 돼. 자, A번 뺍니다. 동사입니다. honored도 동사예요. 빼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동사 다음입니다. MIS라는 B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나옵니다. 근데 현재 분사 이것도 형용사 맞아요. Arnold PP입니다. 이것도 형용사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B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게 현재 분사 ing하고 pp라고 하는 것도 형용사의 일종이에요. 같이 묶어두세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 이 자리에 ing가 답이냐 ed가 답이냐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was B동사하고 pp 같이 붙어져 있으면 이거는 수동태구나. 두 개 같이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was honoring은요. 과거 진행형? 이거 필요 없어요. 시제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는 시제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태와 관련된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was honoring이라고 하는 거는 수동태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무조건 태는 뭐야? 능동태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능동태냐 수동태냐의 문제가 된 거예요. was honoring은 능동태, was honored는 수동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명예를 주다라는 의미로 쓴다 했으니까 미스터 스미스라는 사람이 회사에다가 헌신을 많이 했어. 그것 덕분에 올해 최우수 직원으로 미스터 스미스라는 사람이 당연히 직원이겠죠. 최우수 직원인 거예요. 그 사람으로 최우수 직원으로 뭐야 선정된 거겠죠. 뽑힌 거겠죠. 명예를 주는 게 아니고 명예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명예를 주다는 뜻이에요. 능동태는. 수동태는 거꾸로 번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예를 당하는 거잖아. 줌을 당하는 거니까 명예를 받은 거야. 이거는 수동태가 답이구나. 답이 C예요.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요게 능동태, 수동태 문제 푸는 방법인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까지 얘기를 밀어보건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품사 이름도 알아야겠구나.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요 동사입니다. honor라는 동사, 그 다음에 honoring이라는 ing 그런 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명예까지는 알겠는데 명예를 주는 건지 명예를 받는 건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능동태 동사 honor는 누구누구에게 명예를 주다라는 의미로 딱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명예를 주는 건지 명예를 받는 건지 판단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비슷한 단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 awa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상이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쓰면. 이게 동사로 쓰면 동사로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상을 주다예요. award가. 근데 만약에 문장을 읽는데 A라는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있는 주어가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받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으면 근데 이 동사를 읽었어야 돼.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수동태를 가란 말이에요. He was awarded. 그는 상을 받은 거예요. He awards라고 쓰면 그가 누군가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직원한테 상을 주는 개념이겠죠. 그거하고는 이제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3주차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수업 내용은 이렇게 기본기를 가지고 하나의 예문만 풀어본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에 2번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또 풀어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거예요. 일단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